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죠. 이 비대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노동 분야들이 있습니다. 보건, 의료, 돌봄, 택배와 운송, 환경미화 등등의 분야인데요. 바로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우리는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서 그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증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샵 8001입니다. 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이제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좀 추려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먼저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 등에게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9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 정부가 그렇습니다. 파악한 돌봄 종사자만 43만 명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게 9만 명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을까가 궁금한데요. 우선 이 생계비 지원은요. 예. 요번에 발표한 생계비 지원금의 경우에는 재원이 이제 정부의 그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니고 저희 근로복지공단에 예. 금융 분야의 노사가 이렇게 기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 예산에 이제 그 금액이 한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9만 명을 어떻게 선별하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그 선별 대상 기준이라든지 요건은 예.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좀 더 협의하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심의 과정에서 예. 지금 최근에 어려움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 내용하고 요 지금 이 방문 돌봄 종사자분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하는 것고 저희도 좀 연계해서 예.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체계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네. 연계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있는데요. 요번에 전속성을 폐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전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임금 노동자랑 달려서 임금 노동자분들은 딱 어떤 업체에 고용되지 않습니까? 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은 이게 고용된 관계가 아니십니다. 예.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산재보험을 적용을 했는데 그 당시의 논의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네.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업체에 좀 전속돼서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플랫폼 노동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운전 기사 같으신 분들은 플랫폼을 한꺼번에 여러 개 플랫폼을 같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전속성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상 산재보험에서 적용 제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속성 기준을 없애고 이렇게 여러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속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보면 전속 계약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전속이군요, 뜻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9518님이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요. 뭐 질문이자 또 이제 하소연이기도 한데 보험 설계사는 산재 적용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우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하나는 지금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적용 제외 신청이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시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거 좀 풀어주세요. 그 전에도 좀 나왔던 얘기잖아요. 요거는 요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되신 다음에 실제로 업무상 이제 일을 하시다가 다쳤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산재보험에서 출퇴근제까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좀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이제 그 제한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이제 그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든 게 현실적인데 적용제외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가 되냐면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유가 그래서 이제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해서 한 달 이상 일을 못 하시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휴업을 해가지고 한 달 이상 일을 못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적용제외 지금 신청을 해서 적용제외 받으시는 분들도 내년에 다시 전면 적용되면서 이런 사유에 대해서만 적용제외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한 게 전국민 고용보험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인 같은 경우도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분담 비율이라든지 소득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는 실무적인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장관님? 우선 보험료율 및 분담 비율 같은 건 저희가 이제 시행령으로 이번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해관계자분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적정 수준의 분담 비율도 같이 한번 논의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파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세청하고 같이 지금 소득 파악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새 예산에 그러니까 3조 원의 그 재난지원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그냥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톡도 없다는 얘기는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보도를 보면 1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니까 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또 3999님이 그렇잖아도 질문 주신 게 특고 프리랜서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이거부터 좀 그 대신 질문 드리고 이야기 이어가죠. 답변을 좀 주신다면요. 우선 뭐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3조 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폭은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장관님? 아마 예산 편성한 시점보다 지금 상황이 좀 더 나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님이 보내주신 지금 문자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동 양육시설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들이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직원들은 오히려 근무의 강도, 시간이 높아지고 있고 재택근무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필수노동자 대책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책은 빠져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대책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좀 꼭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택배 노동자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놓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분류 작업 지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장관님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 좀 그 전화로 좀 쭉 알아봤더니 진전이 거의 없다.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물론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택배사가 스스로 그때 분류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증원해서 투입하겠다라고 그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고 나서 기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입까지는 아직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택배사에서 발표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분류 업무가 누구 영역이냐 하는 사실은 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때 저희가 택배기사 과로 대책 이렇게 발표드리면서 예. 사회적 협의구를 마련해서 이걸 논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었죠. 네. 예, 이 내용에 따라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지난 12월 7일 날 출범을 했고요. 여기에 택배 업계의 노사 그리고 정부도 참여하고 있고 국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 협의구에서 요 분류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논의를 진행해갈 생각입니다. 며칠 안 됐네요. 출범한 지가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언제까지 이걸 좀 결론을 도출한다 이런 일정표를 짰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길게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여튼 최단 시간 내에 논의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테이블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주 5일제를 유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도 테이블에 올라갑니까? 그러면? 적정 작업 시간에 대한 논의도 할 생각입니다. 이게 다 이제 수수료 문제하고도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적정 작업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적정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요 노사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혹시 고용유지 지원금 있잖아요.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금 이제 딱 끝나게 되면은 뭐 그다음에 뭐 자른다, 뭐 무급식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고용유지 지원금은 1월 1일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법에 보면 1년에 180일까지 지급한다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해서 180일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시작이니까 그 올해 받았던 분들도 다시 받을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8006님이 그 문자 주셨는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원 종사자들 중에서 용역회사 소속 근무자들이 99% 이들이 뭐냐면 4대 보험이 퇴직금조차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개선책이 없나요, 장관님? 요양보호사분들이 저희가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4대 보험도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 고용계약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입이 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태 점검하면서 그 문제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튼 새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정부가 계속 조사해서 뭔가를 좀 그 조치를 내려줘야만이 개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아까 산업재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좀 근본적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 입법 논란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대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우선 중대기업 처벌법 자체는 이제 산업재해도 대상이 되지만 산업재해 이외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걸 이용하다가 거기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법보다는 일반 형법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 내용 자체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법무부가 사실은 주관 부처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산업안전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저희도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들이 산업 안전에 대해서 보다 더 책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처벌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분명히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에다가 저희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실은 많이 벌칙이 강화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법대로 좀 취지를 반영해서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양형위원회에서 지금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그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아마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하고 산업안전법 강화 이게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장관님? 예. 어차피 뭐 투트랙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뭐 내년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확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좀 통계는 계속 내고 계세요? 가장 이제 우리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상황을 보는 것이 통계청에서 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사실은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이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시장의 고용 동향을 쭉 보고 있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이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우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저희 고용노동부는 이것과 병행해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채용하고 있으신 분들의 고용 상황도 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DB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DB도 수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의 고용 상황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분석하면서 관계 부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여쭤봐야 될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은 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함께했습니다.